며칠 전에 제가 ISA 계좌 관련해서 설명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ISA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상품 내용이 복잡하고 또 낯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로만 설명했을 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ISA 상품 설명서를 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국민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신탁형 상품 설명서입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도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 밑에 링크로 달아 놓았고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상품명은 KB국민 만능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신탁형입니다. ISA 같은 경우에는 전 금융계좌에 하나씩 가질 수 있는 거고, 어디에서 가입하시던 사실 주요 특성은 다 동일합니다. 거기서 이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디서 가입하셔도 상품 구조, 절세 받으시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읽어볼게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신탁형은 특정 금전 신탁 계약으로 계약 체결 전 계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운용 자산의 수익 구조, 손실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신 다음 고객님의 판단하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특정 금전 신탁 계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신탁 계약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라는 대로만 이제 은행에서는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입니다. 임의로 막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아니에요. 넣으라는 거 넣고 팔라는 거 팔고 이렇게 여러분이 운용 지시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계약이고요. 그리고 ISA 같은 경우에는 펀드라던가 ETF, ELS 이런 좀 위험이 있는 자산을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얘기가 나옵니다. ISA는 계좌 내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 지시하여 편입할 수 있으며 운용자산은 종류 및 위험도에 따라 1등급, 매우 높은 위험에서 6등급, 매우 낮은 위험까지 6단계로 분류됩니다. 1등급, 주식을 담은 펀드나 ELS 이런 거에서부터 6등급, 예금까지 편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을 편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각각의 운용자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반드시 개별 운용자산 상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ISA라는 건 하나의 바구니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편입되는 자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각각의 자산에 대해서 편입하는 것이 이 ISA 가입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상품 개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도 개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탁형, 이하 신탁형 ISA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자중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산계 과세기간 중 과세 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ISA는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입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고, 그 제도를 그대로 모든 금융기관이 도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담겨 있고,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제한을 두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거주자,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산계의 과세기간 중에 과세 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여를 받고 있으시거나 혹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소득을 신고하시는 분들이 되겠죠. 그런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직전 3개 과세기간이라고 여기 명시를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3개년 동안 지금은 설사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 3개년 동안 소득이 있던 분이라면 가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농부, 어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가입 유형에 따라 세제 혜택,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가 부여되는 제도. 여기 보시면 법에서 정한 요건이란 건 뭐냐면 가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정해 놓았잖아요. 그분들이 또 이제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그 가입 기간을 충족했을 때 세제 혜택, 비과세나 저율 분리과세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좀 여기 또 한 가지 또 제약이 있어요. 가입 당시 직전 과세 기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해당 계좌는 해지되며 세제 혜택분은 추징됨. 가입 당시 직전 과세 기간, 그러니까 올해 가입했다면 작년에 제가 만약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이상 발생했던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그게 많지 않으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분들이 한국에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부분 이거 보시는 분들 대부분 가입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가입 유형이 또 나눠져 있어요. 일반형, 청년형, 서민형, 농어민형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형이 이제 제일 그 스탠다드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가입을 할 수 있고요.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가입 기간, 의무 기간은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이걸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가입하시고 5년 동안 이걸 의무적으로 유지를 하셨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이자라던가 배당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좋은 구조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센 것들이 있어요. 청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형, 이게 뭐냐면 일반형이라는 그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인 분들 중에 연령이 만 15세 이상이고 29세 이하인 자, 이렇게 좀 나이가 어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아니라 3년만 채워도 이거를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거고요. 병역 이행기간 차감 연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말이냐면 군대 2년 동안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29세에다 이제 2년을 더해가지고 조금 더 요걸 완화를 해준 거예요. 그 군대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좀 페이버를 준 거죠. 그리고 자산 형성 지원금 수령자, 요거 뭐 제가 정확하게는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게 중소기업에서는 뭐 이렇게 좀 지원 받는 게 있으신가 봐요. 그거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5년이 아니라 3년만 하셔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하면 5년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있고요. 여기서 더 세진 게 있습니다. 서민형이랑 이제 농어민형인데요.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근로소득자인데 급여가 연간 5천만 원 이하야, 혹은 사업소득자인데 사업소득이 연간 3,500만 원 이하야, 이런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게 서민형입니다. 근데 서민형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그 5천만 원이라는 허들이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해당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 이게 그 가입하는 시점에서만 이걸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지금 나중에 5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요거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의무 가입 기간도 3년으로 훨씬 유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농어민도 있습니다. 농어민은 직전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3,500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3년만 유지를 하면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서류입니다. 이제 일반형 가입 자격 확인 서류인데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서민형 포함, 이 경우에는 소득 확인 증명서,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가입용이라는 서류를 발급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어디서 발급 받으시냐면은 인터넷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일단 구글에 가셔서 홈택스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홈택스에 가셔서 민원 증명에 가시면 됩니다. 위에 있고요. 여기서 소득 확인 증명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가입용, 요거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공인인증서 등록되어 있어야지 로그인 되시고, 여기에 가셔서 신청하기 누르시고 이제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제 프린터 설치하신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좀 이게 어려우신 분이라면은 그냥 세무서 가셔가지고 발급하셔도 괜찮거든요. 이제 발급하신 다음에 이제 ISA 신탁형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이제 서류 제출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어민인 경우에는 이런 서류들 떼어가시면 되고요. 청년형,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경우에는 조금 더 세제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청년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소득 확인 증명서 혹은 농업인 확인서, 요런 서류에 더해서 병역 증명서,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도 받으려면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제 납입 한도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이며 5년간 총 1억 원 한도 내에서 가입 가능하다. 이게 비과세 상품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뭐 넣고 싶은 대로 계속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넣을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습니다. 2천만 원까지 5년간 총 1억 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다. 연간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에 이율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2천만 원씩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습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및 재형저축 가입자는 해당 저축 한도 설정 금액을 연간 한도에서 차감하여 납입한다.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이제 지금 가입이 안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비과세 상품이었기 때문에 중복으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재형저축이 지금 분기 300만 원 한도로 원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ISA 가입을 하면서
ISA 제가 최근에 좀 펀드를 매입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재형저축 한도를 감액시키고 ISA 한도를 좀 늘리면서 이렇게 좀 펀드를 운영해야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인터넷에서 안 되고 이렇게 한도 조정하는 거는 이제 은행 지점에 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손익통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전에는 앞서서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신탁형 ISA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제가 이거 한번 국민은행 여기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손익 통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펀드 A, B에서 하나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고 하나에선 손실이 발생했다고 할 때, 그 손실을 본 거를 원래 차감해주고 그 두 개를 이제 좀 퉁쳐갖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원래 상식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러스 난 이제 펀드가 있고 마이너스가 난 펀드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를 하는 게 맞는데 이제 한국의 그 세금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익이 난 펀드 전체에서 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시키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 경우에는 내가 다른 펀드에서 아무리 손실을 봤다고 할지라도 수익을 본 펀드 수익 금액에 대해서 전부 과세를 맡게 됩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었죠. ISA 계좌 내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손익을 통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이제 서민형과 농어민, 청년형 가입자는 의무 가입 기간 3년 이후 해지 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5년까지 안 채워도 된다는 거고요. 운용자산입니다. ETF,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펀드, 타행예금, 현금성 자산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그 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행예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IRP나 ISA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거기 이게 하나의 바구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예금을 담을 수가 있는 건데 그때 그 ISA나 IRP를 가입한 그 은행의 예금이 아니라 그 이외의 은행들의 예금들을 이렇게 어떤 그 매월 공시를 하게 돼요. 금리를.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금리 좋은 거 골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축은행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축은행 예금을 ISA 내에서도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금 더 일반적인 은행보다 좀 더 금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금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물론 5년 동안 운영을 하면 비과세를 받겠죠.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신탁형 ISA는 특정 금전 신탁 계약으로 고객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영.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정 금전 신탁 계약, 그 고객이 지정한 대로만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네, 이제 ISA 계좌로 입금 시 현금성 자산, 투자 대기 자금으로 입금되며 반드시 별도의 운용 지시가 필요함에 유의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IRP나 ISA 같은 이런 어떤 바구니 같은 상품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런 계정들은 거기에 딱 들어가면 현금성 자산, 그냥 현금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떤 뭐 펀드를 한 것도 아니고 ETF를 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산 운용 지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특정 금전 신탁 계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해주지 않으면 그냥 현금으로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이자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굉장히 그러면 되게 손실을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운용 자산별 매수, 매도, 소요 시간입니다. 이제 ISA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입하는 것보다 조금 시차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ISA라는 어떤 계정 내에서 우리가 운용 지시를 하고 그게 다시 다른 상품을 매입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품들에 비해서 시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정리예금을 가입한다 그러면 내가 오늘 가입하면 바로 가입이 되잖아요. 근데 이 영업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가입을 하면 T+2 이틀 있다가 예금이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운용 지시가 돼가지고 실제로 매입이 될 때까지. 뭐 ELS도 마찬가지고요. ETF 뭐 0일에서 하루 정도 시차가 있고 펀드 같은 경우에도 매수 소요 기간이 일반적인 펀드보다 소요 기간이 더 있습니다. 근데 펀드가 원래 일반적인 그냥 일반 펀드는 뭐 매입하는데 뭐 2, 3일 정도 걸리는데 거기에 2일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매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드별 매도 소요 시간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고요. 소요 시간은 판매 회사와 운용 회사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운용 자산별 약관 및 투자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운용 지시가 실행이 되는데 조금 더 시차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매수 매도 시 시차로 인해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다. 뭐 이게 있죠. 이제 뭐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 매도 매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익률 저하가 우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가 있고요. 이제 운용 상품에 따라 중도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 중도 해지 시 환매 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아마 ELS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 해지했을 때 좀 손실을 보게 되겠죠. 정기 예금의 매 만기 시에 최초 계약 기간으로 자동 재해지됨. 그러니까 1년 정도 되는 정기예금을 내가 많이 가입을 했어. 그러면 이제 만기가 되잖아요. 그럼 걔가 자동으로 재해지 됩니다. 뭐 IFR이나 ISA 똑같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지엽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좀 지나갈게요. 최저 가입 금액 만원, 뭐 예금 만원부터 단위 운용할 수 있고 ETF는 10만원, 일부 30만원, ELS 100만원, 펀드 10만원, 현금성 자산 1원까지 단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신탁 보수, 신탁형 ISA 계좌 내 운용 자산별 신탁 보수가 발생, 후취되며 운용 자산별 평균 잔액의 각 운용 자산별 보수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ISA 계좌 내에서 그 운용 자산별로 이 수수료율이 달라요. 타행예금은 연 0.1, 뭐 ETF는 0.7, ELS 0.7, ELB 0.3, 펀드 0.3, 뭐 이런 식으로 그 신탁 수수료율이 있습니다. ISA라는 거 상품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ISA 계좌 내에서 가입한 운용 자산별로 신탁 보수가 발생되는 겁니다. 매년 나오는 거고 보수는 다 알아서 가져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ISA가 되게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신탁 보수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각 운용 자산별 보수율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이 보수율 범위 이것보다 낮다는 거예요. 예금 같은 경우에는 0.1% 정도 수수료, ETF는 0.7, ELS 0.7, ELB 0.3, 펀드 연 0.3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펀드 가입해 보신 분 알겠지만 정식 펀드는 통상적으로 이제 보수가 1년에 한 1% 정도 되거든요.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가입한 상품보다는 수수료율이 훨씬 더 유리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ISA는 이제 중도 인출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저도 왜 이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중도 인출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도 해지가 아니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이 돈을 빼가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이제 재형저축을 제가 좀 가입을 했던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돈을 끝까지 납입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뭐 중간에 돈이 갑자기 필요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겠죠. 그때 이제 다 해지를 하시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 중도 인출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때까지 유지했던 기간에 어떤 그런 것들에서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SA는 중도 인출이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 금액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과세 특례 혜택까지 유지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건 인터넷으로는 안 돼요. 이제 지점에 가서 직접 중도 인출 쳐야 되고요. 뭐 중도 인출을 허용 한도 뭐 다 뽑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95%까지 신탁 원본의 95% 그리고 자산별 평가금액 요거 둘 중에 낮은 거를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사실 거의 다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보이는 잔액 내에서 대부분 다 뽑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중도 해지 부분이 있어요. 만기 해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5년 되거나 5년 3년 시점에 이제 해지를 했을 때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중도 해지 내용을 볼게요. 의무기간 내에 특별 중도 해지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건데요. 이 3년, 뭐 5년 그 의무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채우지 못하시면은 그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십니다. 뭐 별도의 페널티는 없지만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특별 해지를 했을 때는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는 그 세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사망, 뭐 해외 이주, 천재 지변, 퇴직, 폐업, 위탁자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퇴직이나 폐업이 대부분이겠죠.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다 채우지 않으셨어도 그 세제 혜택과 수익 통산을 유지한 상태로 ISA를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ISA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산 만드시고 운용해 나가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